학송공원 하면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우리 민족의 아픔이 서려있는 역사적인 장소인데요. 학송공원에는 우리가 모르는 많은 이야기들이 숨어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가보시죠. 시민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고 있는 학송공원. 이곳을 지키고 있는 두 영웅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십니까? 아니, 학송공원 올 때마다 저 뒤에 있는 동상 두 분이 참 궁금했거든요. 예. 저 두 분은 어떤 분이신가요? 저 두 분은요, 가까이 있는 분은 권율 장군이고, 네. 멀리 있는 분은 양호, 경리 양호입니다. 명나라 그 총사령관이잖아요. 그래서 그 옛날에 그 우리 임진왜란 때 네. 1597년 12월 그 23일 그 전쟁이 터졌을 때 저 두 분이 이제 총자 지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 권율 장군은 도운수니까 우리 조선군을 지휘했고, 네. 그때 이제 5만 명이라 그래가지고 조선군 5만 명. 그다음에 저 명나라 경리 양호는 이제 4만 4천 명. 그 명나라 군사를 총 지휘를 해가지고 이제 합동으로 해가지고요. 이제 가토 교마사 시키는 그 외성을 도산성을 공격을 했습니다. 임진왜란 행주대첩의 영웅 권율 장군. 그 권율 장군이 우리 울산 도산성에서도 싸우셨다니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무척 놀라웠습니다. 도산성에 명나라 장수까지 온 걸 보면요, 정말 큰 전쟁이 일어났나 봐요. 예, 그렇죠. 그때 이게 사실 임진왜란의 제일 큰 상황입니다. 그 삼국이 원래 살았잖아요. 네. 조선군, 명나라, 외병, 일본까지 이 삼국에 거의 10만 대군, 10만 대는 올려서 여기서 이제 거의 뭐 한 13일간 그 전쟁을 쳤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이쪽에 이제 포위가 돼가지고 포위를 했잖아요. 이 조그만 공원에서 10만여 명이 모여 싸웠다니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는데요. 당시엔 세계적인 규모의 대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전쟁으로는 사실 이 세계사에서 그 나폴레옹 전쟁보다 두 번째 전쟁이라 그래. 아우스트리츠 전투로 13만 명이 싸우고 여기서 11만 명이 싸웠거든. 여기서요? 이 주변에. 그래 거의 뭐 지원군을 합하면 뭐 거의 뭐 13만 명 돼요. 그래서 그 세계사에서도 아주 그 알아주는 그런 기록된 전투죠. 동양사에서는 또 가장 뭐 큰 전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조선군 사령관 권율, 명나라 사령관 경리 양호. 이곳에서 왜군을 물리치고 여전히 학송공원을 지키고 계시는데요. 정말 감사한 분들이 학송공원 입구에 계신다는 사실 늘 명심해야겠습니다. 매미 소리도 들리고 이 나무 그늘도 착 별서서 엄청 예. 시원하게 느껴지고요. 예, 근데 예. 여기서 이 도산성 동투가 치열하게 이렇게 치러졌다는 게 저는 상상이 안 가거든요, 선생님. 예, 그렇죠. 뭐 아주 이 동백나무, 단풍나무 숲이 아주 뭐 너무 자연스럽고 무성하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선생님 저기 무슨 비석이 있네요. 이거 김홍조 선생 공덕비입니다. 공덕비. 그 이분이 그 별세하고 난 직후에 아마 1923년인가 세웠을 겁니다. 이분이 그 울산의 성각자라고요, 성각자. 이분은 울산의 성각자이자 이제 조선의 성각자거든요. 학성공원 정상부, 커다란 바위 위에 놓여 있는 비석. 이 비석의 주인공은 여러분은 알고 계셨나요? 아니 그런데 여기에 비석을 세운 이유가 있나요, 선생님? 그러지. 이분이 원래 그 집이 바로 요 뒤에 있었거든요. 집이 있었고, 이제 자기 그 집이, 그 다음에 주변 땅이 전부 다 이분, 김홍조 선생이 그분의 땅이었습니다. 요 공원도 그랬고. 그래서 이분이 이제 자기 재산이 이제 굉장히 거부였으니까 이분이 이제 그 자기 돈을 내가지고 뭐 우리나라 은행도 만들고 철도도 놓고 뭐 학교도 만들고 전국적인 그 사업을 했습니다. 구본행이라든지 뭐 등등 구본행이 경남은행이 됐잖아요. 뭐 사실 이분이 최대 주주입니다. 최대 주주. 그다음 이분이 조은행도 마찬가지로 전국에 그 여러 그 전라도 뭐 서울의 부자들 같은 일에 설립할 때 이분이 최대 주주였습니다.
그 종원의 전신을 네. 그때 뭐 다른 이름인데 조선 무슨 은행인데 이분이 돈을 이제 막 자기 재산을 다 냈어요. 내가지고 철주주가 됐고 그 외에도 뭐 우리 철길 놓는 거 네. 이것도 이분이 그 많이 관여를 했어요. 놓고 막 그다음에 막 여러 가지 사업을 이분이 해가지고 그 사실은 그게 왜 그러냐 이분이 그게 우리가 독립하는 길이다. 우리가 그 절대 자본도 가져야 되고 뭐 교통도 가져야 되고 뭐 기술도 가져야 되고 학교도 가져야 되고 네. 모든 걸 다 해야 된다고 그래 이분이 그 원래 김영김 씨지만 네. 이분이 자기가 그 깨달았기 때문에 그 우리나라 역사에 기록이 될 만한 분 네. 그분이 바로 이제 성각자 한마디로 성각자입니다. 조선의 성각자. 경남은행의 전신인 구포은행, 신한은행의 전신인 조선흥업은행을 설립하였다니 깜짝 놀랐는데요. 사실 이 많은 돈이 어디서 났을지 그게 더 궁금합니다. 그렇지 않나요? 아니 도대체 재산이 얼만큼 많으셨길래 다 할 수 있었던 거죠? 그 이분은 이제 재산이 그 이 논밭이 아니고 네. 염전 여 삼산에 염전 있잖아요. 아, 네. 염전이 다 자기 겁니다. 자기 거. 그러니까 염전 소금 소금을 1년에 10만 석을 생산, 10만 석. 1년에 10만 석이라 하면 얼마냐? 살로 치면 5만 가만, 5만 석입니다, 5만 석. 5만 가만인데, 그러니까 그 한번 생각해보세요. 5만 가만을 몇 년 생각하면 그 땅이 뭐 수십만 평이 돼야 된다고. 이분이 그 염전을, 엄청 큰 염전을 가지고, 거기 생산되는 소철로 가지고 이제 우리나라 민족 독립운동, 개화운동, 개혁운동을 한 겁니다. 네. 그 조국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신 분이네요. 예, 그렇죠. 특히 조국 근대화, 조국 우리나라를 지키는 데 힘을 썼고, 울산을 지키는 데 굉장히 힘을 많이 쓴 게 울산 청년회관, 네. 지금 3.1회관 자리잖아요. 그 옛날에 그 청년회관을 크게 지었습니다. 지어가지고 그걸 지은 분이 바로 이분이거든요. 그 지금도 이제 3.1회관 남아있잖아요. 그 예전 시대 우리 조선 청년들이 뭐 해야 할 데가 없어.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우리 상공회소가 뭐 청년회의소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예술회관 없잖아요. 일본 사람이 자기들만 이래 늘 챙기고 뭐 그랬으니까. 그럼 일본이 돈을 내가지고 그걸 굉장히 많이 돈을 그 지었어요. 삼산연전으로 갑부가 된 김홍조 선생. 울산의 염전이 자본을 축적할 수 있는 큰 산업이었다는 사실. 또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김홍조 선생의 평가에는 호불호가 많다고 합니다. 그 이분 나중에 이제 뭐 친일파라고 된 건 경남도 평의에 의원을 지냈어요. 그는 투표로 뽑았는데 그 뽑혀가지고 이제 경남 평의의원이 됐잖아요. 초대했는데 그래서 뭐 그거 했다고 친일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알고 보면 이분은 친일파 아니고 평생을 이제 우리 조선 대한제국을 위해서 또 몸을 바친 희생을 해온 그런 역사가 있는 분이고 그 참 아주 그 파란국주라는 얘기도 많아요. 기양도 갖고 특히 박영호가 그 저분이 옛날에 그 갑신정변을 주도해가지고 암살 당할 그런 위기도 한 5분이나 5분. 그 해외 막 그 기양도 하고 막 해외 망명도 가고 그럴 때만 이분이 항상 가서 그 자금을 대줬어요. 자금을 일본 사람을 설득하고. 그래서 이분이 나중에 결국은 이제 박영호 이분이 돌아왔잖아요. 그 대한제국이 망하기 직전에 와서 이제 참 와서 이 대한제국의 그 마지막으로 이제 이래 봉사를 하고 할 때 같이 쭉 일을 했습니다. 갑오개혁, 갑싱정변의 주역, 조선 근대화를 위해 힘쓴 박영효의 이름을 학성공원에서 볼 수 있다니 또 한 번 놀라지 않을 수 없는데요. 김홍조 선생의 박영효의 동지였던 사실도 알았습니다. 인문이 보이지요. 어디에 있어요? 저 그림 많잖아요. 그림 맞아요. 쪽인데 여기 이제 요 이제 박영효라는 분이 쓴 글을 지은 비문입니다. 네. 그 요 보면 어찌 보면 박영효라는 분이 이름이 있거든요. 금능이 박영효 요 썼다고 이렇게 나와요. 네. 나오는데 금능이가 이제 유명한 박영호 그 왕족입니다. 왕족. 그 아주 우리나라 개혁을 앞장선 분이고 갑신정변을 주도했어요. 김옥중이하고 그 같이 한 분이 바로 이분인데 우리 역사에는 대단히 중요한 분인데 이분이 고 김홍조 공덕 비명이라 네. 그래서 이 글을 써서 제목이 그렇습니다. 네. 김홍조 선생의 공덕명을 자기가 썼다. 그래서 보면 이제 울주지교 삼면수 파각 백묘 지구라 참 이런 참 여기 이제 울산은 이 넓은 평야 가운데 이래 여기 이제 학성공원에 네. 여기다 이 비를 채운다. 그 이번에 쭉 줄줄이 들어가 있어요. 이 보면 이 사연들이 보면 어찌 애군이라 어찌 참 슬프지
않겠느냐. 분묘가 되고 사묘가 되니까 이래서 이거 세우게 되니까 평생을 이분하고 같이 나라 살리 운동을 해왔는데 나라 지키는 운동을 해왔는데 이제 이분이 죽게 되니까 너무도 아쉽다. 슬프다. 그래서 쭉 이제 그 했던도 나라 살리는 공적 참 동비, 은비, 동패, 은패, 목배, 은배, 기상 이 참 상을 받은 거지. 웃음컵 같은 거. 그런 상도 많이 받았고 그 상업을 또 이렇게 상업이라 상업 뭐 등등 여러 가지 이제 염철 뭐 철 이런 등등 산업도 이렇게 많이 일으켰다는 말이야. 그래서 그 우리 이런 글 속에는 무심한 비석이 아니고 그 많은 감정이 들어가 있고 그 참 나라 사랑이 들어있는 훌륭한 비석이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소개를 공덕비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동상과 공덕비 이 외에 숨겨진 유적이 또 하나 있다고 하는데요. 학성공원 어디에 있을지 무척 궁금해졌습니다. 자, 가보시죠. 역사가 아주 오래된 셈입니다. 샘이라고요, 예, 이게? 이게 도산샘. 예, 옛날 임진왜란 당시에 네. 이런 셈인자 요런 곳곳에 한 몇 개 있었어요, 주변에.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유일하게 지금 남아있는 셈이죠. 아니, 여기에 왜 샘이 있죠, 근데? 예, 그렇지. 그 당시에 이제 요거에 이제 물이 없으니까 네. 이 물을 떠가지고 이제 이래 그 옛날에 외병들이 이래 유지를 했잖아요. 먹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주변에 이래 해자도 있었고 네. 지금 요 자리에 해자거든요. 아, 여기요? 물이 흘렀다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샘도 있는 거죠. 학성공원 입구에 자리한 수도꼭지. 이것이 도산성 전투를 겪은 500년 된 셈이라는 사실. 여러분은 알고 계신가요? 외병들이 요 호위가 돼 있으니까 이 물을 마셔야 되는데 와. 내려오지를 못해. 예, 지키고 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요 샘 주변에 잡힌 그 외병이 한 1000명 됐어요. 1000명. 그 밤에 물을 몰래 떠러 내려오다가 이거 딱 지켜 잡힌 거지. 사람이 물을 못 마시면 하루만 못 마시면 사람이 거의 기가리도 죽잖아요. 그쵸. 그 어떤 수로 있더라도 이 물을 떠가지고 가야 돼요. 그래서 밤에 몰래 내려왔거든. 네. 그래서 딱 이따 잡혔니까 딱 이래 봐. 딱 그래서 곳곳이 이제 그 포위하고 있다가 네. 샘이 여러 곳이 있습니다. 여기도 있고 저쪽도 있고 뒤에도 있고 한 4군데 있어요. 그래서 그 샘을 이제 이끌이 요 샘이 도산샘 여기서 잡혔다고. 모르면 스쳐 지나갔을 수도전. 500년 전 도산성 전투의 역사를 품고 있는 중요한 유적이란 사실.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도산성 샘이라는 사실도 오늘 처음 알았습니다. 놀라운 유적 아닌가요? 학성공원에 대해서 정말 몰랐던 것을 많이 알게 예. 되었는데요. 예. 학성공원의 의미가 어떤 게 있을까요, 선생님? 뭐 첫째는 그 세계적인 규모의 전투였다. 그래서 옛날에 그 참 고구려 유민들 그 중앙아시아로 시작해가지고 일본까지 우리나라까지 중국까지 이런 세계적인 그런 국민들이 모여 살았던 전투였다. 그걸 첫째로 얘기할 수 있고 두 번째로는 또 이래 우리 근대 김홍주 선생까지 참 우리 역사적으로 이래 현대까지 쭉 이어온 그런 정신을 담고 있는 공원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학성공원 곳곳에 숨어 있는 역사 이야기. 임진왜란의 아픈 역사와 울산의 근대사를 품고 있는데요. 이번 주말 학성공원 산책 강추합니다.